오늘은 좀 달러 스마일 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게 얘기를 드리면 좀 약오를 수도 있어. 좀 미국 애들 좀 이렇게 좀 땅콩을 이렇게 좀 쥐어받고 싶을 수도 있는데, 달러 스마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달러 스마일 가겠습니다. 달러 스마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진입되기 전에 나타난 이제 전조 현상인데, 그걸 달러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웃고 있어. 씩 웃고 있는데 미국이 비웃고 있어. 참 얄밉죠. 여기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적다. 미국 이외의 신흥 국가들, 글로벌 이머징 국가들은,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달러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 근데 미국은 올 확률이 적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달러 스마일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강달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전세계 경제가 힘들 때도 강달러, 그리고 전세가 미국이 강력할 때도 강달러,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달러가 세계 경제 위기 처했을 때도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미국 경제가 진짜 잘 나갈 때도 강달러가 나온다. 이게 전 모건 스탠리 증권 거기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통화 전략가라고 합니다. 통화 전략가이자 경제학자였던 스티븐 제니 이렇게 낸 이론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기축 프리미엄을 또 등에 업고 요런 달러 스마일을 또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은 웃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때요? 스리랑카 어떻게 됐죠? 디폴트 났죠. 파산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나머지 국가들도,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제 또 중국이랑 1대1로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제 쓰러진 국가들이 많을 건데, 이런 국가들은 지금 힘들어. 왜? 채무가 늘었어. 그리고 원유나 에너지를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어.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리랑카 에너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배 앞에 몇백 톤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수량의 원유가 실려 있는데 못 갖고 오고 있다. 못 갖고 온다. 돈이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났고, 경기 침체가 지금 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힘들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코이니슈가 아주 야무지게 그려왔죠. 우리 또 코이니슈 가족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그려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 친구분들이랑 겸상이 안 되지. 어떤 코인 방송에서 스마일 달러를 말을 해. 달러 스마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 앞서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웃고 있죠. 아주 기분 나쁘게 씩 웃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달러 가치인데, 달러 가치가 강할 때, 지금 우리가 한 이 정도 선에 있죠. 경착륙,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초입 단계. 여기서 달러가 강세가 나옵니다. 달러가 강세가 나와요. 자, 이건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경착륙 2단계에서는, 이때는 왜 달러가 강세가 나올까? 막 불안정해. 야, 내가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비트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 있는 자산시장보다 좀 안전한 자산시장이 없을까?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까? 달러로 자금이 이동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가 되죠. 위험자산보다는 달러다. 금보다 달러다. 미국 달러 매수세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입니다. 자, 여기 중간 쭉 가서 연착륙. 이때는 경기 침체에 이제 진입을 했어.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이때 연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금리 인상하는 거를 살짝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살짝 흘려. 이번에 우리 잭슨홀 이전에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이 올랐던 이유, 반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년 상반기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죠. 야, 금리 인상을 이렇게 세게 나가고 나서 6개월 뒤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얘기 막 나오면서 그랬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싸그리 다 없앴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을까, 아니면 금리 인상을 조금 줄이고 멈췄다가 금리 인하도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빠지겠죠.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죠. 달러 가치가 빠지면서 나머지 달러 제외한 유로화나 뭐 파운드화나 엔화나 뭐 위안화나 이런 다른 화폐들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까? 자금이 달러에 움직였던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신흥국들로 뿔뿔이 흩어갈 수 있다. 흩어질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러다가 쭉 이제 진행을 해. 역시 미국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뒤집어져. 미국 GDP 성장률 지금 2분기 연속 뭐 마이너스 나오니 많이, 확정치 나오니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반대로 플러스로 돌아가죠. 야, 경기 침체, 미국 회복률 진짜 빠르네. 경기 침체도 안 왔네. 그런 얘기 솔솔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 대선 이제 맞물리면서 유동성 공급되고, 야, 너무 유동성 공급돼서 이거 좀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시중에 있는 유동성 그 공급량, 물량 풀린 것들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겠냐. 금리 인상 얘기들 막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 또 상승되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 게 뭐예요? 스마일 달러다. 달러 스마일. 달러 스마일이 뭐다? 경기가 힘들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전 세계가 힘들 때 미국은 혼자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 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미국이 활발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고 성장 회복이 좋고 미국 역시 1등 미국이다 할 때도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 미국이 힘들 때, 아니 전세계, 다시 전세계 경기가 힘들 때,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을 때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 스마일 달러.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보시면 제1국면 달러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수요가 달러 매수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거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미국 이외의 국가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왜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아닌 유로와 뭐 엔화, 위안화, 파운드와 이런 화폐들 수요가 증가한데 왜 수요 증가하죠? 이 시점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움직임이 싹 들면서 자산들이, 달러로 모였던 자산들이 다른 신흥시장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 매도로 가면서 달러가 살짝 빠진다. 빠지고 나서 제3국면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이동한다. 왜? 미국 경제 회복률 뒤집어지네. 실질금리가 미친듯이 높아. 실질금리가 탁 그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아, 역시 달러다. 다시 달러 시장으로 옮긴다. 3국면 이렇게 스마일 달러.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스마일 달러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 명품을 쓸어 담는 미국인들 달러 스마일, 세계는 울고 싶다 이러고 있죠. 지금 유로화랑 달러랑 패러티가 깨졌죠.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1유로당 1.6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유로당 0.99달러예요. 그만큼 지금 유로화 가치가 미친듯이 떨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 뭐 하고 있다 그랬죠? 유럽 여행을 다녀. 왜? 달러 갖고 갔더니 평소에 내가 명품으로 유명한 이제 프랑스라던가 이제 뭐 파리 가가지고 명품 매장을 가. 백 하나에 400만원짜리가 얼마예요? 지금은 200만원 막 300만원이야. 야, 이거 백 400만원 주고 하나 살고 두 개 살 수 있겠네. 미친듯이 유럽 명품들 다 담아. 미국인들 여행도 다녀. 야, 밥값이 3만원 4만원짜리가 만원 15,000원이면 먹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그 교포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을 들어갔더니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야, 오히려 돈을 버는 것 같다. 진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가 돈을 버는 기분이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달러를 갖고 다른 나라 가서 여행을 다녔고 뭐를 샀고 했는데 돈을 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달러와 유로화 가치가 같아지고 이렇게 된 게 2002년도 이후 처음이에요. 2002년도 이후 처음. IT 버블 딱 지나고 1년 뒤에 그때 이후 처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 뭐 한국 교포들 유럽 여행 가가지고 막 명품 사고, 막 고급 와인 사고, 막 샴페인 사고, 미국인들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알리안츠, 우리 보험사죠. 알리안츠에서 6월 달에 자료를 냈는데, 올해 유럽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 숫자가 2021년도 지난해보다 600% 증가했다고 해요. 600% 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지금 유럽에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는 걸까? 한 이 정도 시점에 있겠죠. 연착륙 되기 전에 한 이 정도 시점에, 여기서 연착륙 가기 전 시점에 있겠죠. 이 정도 시점에.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 강세를 꺾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시점, 달러 강세를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어떠한 이슈들, 이런 게 터지면 달러가 꺾일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정하늘님, 유럽 금리 인상 맞죠? 달러 꺾을 수 있는 거, 다른 화폐들 가치가 올라가는 거, 금리를 올린다. 유럽 금리 인상 있죠. 근데 유럽이 지금 경기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다. 비실비실하다. 그리고 러우 전쟁 종료 맞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돼, 그러면 유럽이 더 이상 천연가스나 에너지로 고통받지 않겠네? 그럼 유로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를 막아주고 잡아줄 수 있겠죠. 달러 강세 줄어든다. 유로화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다른 화폐가 잡아주지 않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멈춘대. 자연스럽게. 왜?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들어가서 연착륙이 이제 간다. 쭉 들어간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내 자산이나 기업에 대한 매력도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해외 투자자들 돈 어디로 갈까? 신흥국 시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신흥국 시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 아니면은 뭐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아시아 증시들 구매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흐름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챕터 3개로, 챕터 3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 정도 시점이다. 그러면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자금들 주식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김영익 교수님이 본인은 이제 아시아 시장이라던가 이제 신흥국 주식을 담겠다 하셨던 이유가 다 여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 건데 우리 이제 비트코인만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 해야 되니까 주식 볼 필요 없어요. 코스피 말씀을 드렸었죠. 유동성 없을 때는 차라리 진짜 주식할 거면 미국 주식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달러가 강세를 가져갈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미국 기업들이야. 미국 기업들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 미국 기업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의 그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 얘네들 기업들의 매출의 40%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그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 얘네들 매출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와. 그 뜻은 뭐예요? 달러가 강세면 매출이, S&P 500의 매출 40%,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 매출의 40%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 S&P 500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 정부에서도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어떻게 돼요? 강세를 꺾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달러 강세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달러 스마일 달러, 이제 아시겠죠? 코인 방송에서 이거 알려드린 방송이 어디 있어? 또 생생한 것도 내야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코인 이슈가 이 정도 지점에 와 있다, 우리가 경착륙 지점에 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댓글로 코인 이슈님 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에서 힘들어요, 뭐 매수를 얼마 했는데 이렇게 매도를 할까요, 매수 시점이 이렇게 왔는데 새벽 막
비트코인이 막 17개까지 막 떨어질 것 같아. 밤새서 막 보고 그거 막 그 눈 충혈돼가지고 막 다음날 회사도 늦고. 지금 그래야 될 시점일까? 우리 비트코인 시장 투자로 봤을 때 코인 이슈가 풀코스 마라톤 풀코스 42.19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몇 킬로 정도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42.19에 10킬로도 안 뛰었어. 10킬로도 안 뛰었어. 15킬로 좀 너무 많이 쓰셨다. 10킬로도 안 뛰었어. 그 뜻은 뭐예요? 하락장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작도 안 했어. 지금 힘들고 시장 나갈 거면 어차피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새로운 분들로 계속해서 이제 그 물갈이가 될 겁니다. 속상한 말이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과정 중에 비트코인이 뭐 3배, 5배 오를 수도 있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더 하락도 하고 중간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런 지점들마다 코인 이슈랑 같이 멤버십 영상 보면서 계속해서 최저점 잡아먹고 현금 늘렸다가 최저점 또 잡아먹고 늘렸다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때 가서는 진짜로 이때 가서는 우리가 꿈꿔왔던 막 한강뷰 아파트 진짜 막 외제차들 막 소리부터 달라 음식 먹는 것들 삶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타 치고 샀다 팔았다 내일만 생각해. 다음 주만 생각하고 스마일 달러가 뭔지도 몰라. 그냥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얼마 벌었다 그러고 있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숲은 못 보고 가까이 있는 나무만 보니까 성적이 안 좋지. 수익을 못 보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투기 방법이 아닌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코인 이슈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코인 이슈님 뭐 힘들어요? 올라갈까요? 뭐 더 빠질까요? 징징거리고 힘들어할 시간도 여유도 조차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최저점에서 밑에서 많이 줍느냐, 코인 얼마나 갖고 가느냐, 제대로 된 코인을 그거에 따라서 우리 여기 정고점에서 꼭지점에서는 인생이 바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